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4월 말인데요. 4월 말이면 IR 공시 담당자들한테는 마지노선의 절반 정도 지나간 그런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주총회를 하고 나서 2달 이내에 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절반이 지나갔죠. 그래서 그 절반 정도 지나간 이 시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주주총회 관련된 소송, 4월 달 들어서 소송, 그 공시가 나온 주총 관련된 소송을 한 그 내역입니다. 보통은 이제 경영권 분야 소송을 올라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 중에 주목된 것도 있습니다. 재료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1월 말에 회의홀더에서 신청을 한 주주명부 열람, 그 주주명부 열람을 이제서야 취소했다라는 공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중복된 것도 있고 보시게 되면 주총을 다시 허가해 달라는 데도 있고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 달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총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주주총회 관련된 소송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집 결의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부당 결의 취소 변경 소송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절차상 내용의 하자로는 소집 결의 취소와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내용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부당 결의 취소 변경 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보시게 되면 두 가지는 중대한 하자고 두 가지는 일반적인 하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 취소 소송과 부당 결의 취소 변경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 기한이 주총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된다. 반대로 2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무효라는 게 소송 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총회가 적법하다는 걸 인정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걸기도 쉽지가 않고요. 소송 가더라도 일반 주주, 회사가 아닌 상대편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2년 전 포스코 홀딩스가 주주총회 할 때 주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그 사진인데요. 못 들어가게 막고 들어가더라도 딴 데로 보내고 주총 참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주주총회는 소송을 건 사람도 없을 뿐더러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이기기 힘든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후집결의 취소 소송, 그리고 부당결의 취소 소송, 이 두 개지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주주총회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의 그 결의한 내용들이 좀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주주총회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2개월 이후에는 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무효 확인.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다. 이 부당 결의하고 무효는 좀 차이가 있고요. 부존재 확인 소송. 실제로 안 열었다. 얘들 실제로 주주총회를 연 적이 없고, 주주총회가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절차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심대한 하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무효하고 부존재. 주주총회라는 그 자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제소기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1인 주주에도 그 제재를 1인 주주인 법인한테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제소권자가 이제 이익이 있는 자가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대상은 안 될 거고요. 근데 실제로 상장사에서는 요러고 네 가지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회사가 지기는 쉽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결의를 2개월 이내에 이게 시간을 질질 끌고 뭐 하다 보면 2개월이 넘어가서 대부분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이거는 기간이 없으니까 실제로 안 열린 걸 안 열렸다라고 이제 소송하는 거라서 근데 성장사는 무효 확인하고 부존재 확인은 거의 대상이 되질 않겠죠. 공시가 이제 소집 결의나 소집 공고나
주총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내기 때문에 주총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송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대부분 그래서 상장사는 부존재 확인은 거의 걸리지 않고요. 무효 확인. 주주총회가 이제 그 결의 방법과 절차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심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 내용 결의가 무효다. 라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이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가 이긴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소를 제기한 주주가 했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패소 판정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요런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기업인데도 이런 거를 안 해요. 대기업인데도. 보통 이제 사안이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조금 이제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정기주총이 있죠. 이제 1월 28일이면 남바도 정기주총입니다. 좀 모르겠고. 그래서 입국컷을 하시는 대기업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아름다우신 분들이시네요. 자, 저게 지금 허 부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주가 이기는 경우를 못 봤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지분 구조는 최대 주주가 대부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을 합쳐봐야 30% 미만, 많아야 40%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기관, 국민연금 이런 투자 운용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회사 편을 든다. 다만 심사를 거쳐서 회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주주 편을 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뭐든 안건이 올라오면 대부분 다 회사 쪽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 지분이 30%건 40%건 어느 정도 있기만 하면 상대방 소송을 건 사람의 지분이 많아봐야 10% 20%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소송을 건 쪽이 이길 수가 없고요. 여기 보게 되면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보면 내용상 중대한 하자, 절차상 중대한 하자잖아요. 이 중대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중대한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고를 2주 전에 해야 되는데 1주 전에 했다. 그러면 중대한 사항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그게 중대하다 하더라도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이 찬성한 비율이 많기 때문에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2주건 1주건 뭐 3일 전에 하더라도 어쨌거나 주총 전에 했으니까 주주들은 그걸 확인하고 올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돼가지고 주주들이 소송을 건 쪽이 이기는 경우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홍차 형님도 못 봤으면은, 하여튼, 좀 있긴 있겠죠.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49대 51,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49가 소송하면 이제 좀, 49대 51도 좀 쉽지 않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뭐, 49, 49, 1, 뭐 이런 식으로, 49, 49, 2게 되겠네요. 2. 뭐, 이러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주총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리고 특히 상장사들도, 어,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상장사들은 기본적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다 공시를 안 낼 수가 없는 거니까, 뭐 공시를 좀 늦게 내는 수는 있었어도 내지 않는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뭐 거의 대부분 소송에서 뭐 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비상장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뭐 49대 49대 2%라고 한다면 상장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상장사는 주주가 3명이 생명이 상장사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다 비상장사나 가능한지 아름다운 교과서 같은 이야기다. 물론 이제 비상장사에서는 뭐 별별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 전제가 이제 상장사인데 그런 상장사 또는 이제 시장에 영향력이 파급력을 많이 미치는 이제 비상장사 그리고 상장사와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을 이제 좀 많이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되고요. 예. 자, 다음은
별의별 일이 다 있는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를 하게 되어 있죠. 주식회사는 매년 주주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 실제로 주주총회를 안 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가 많이 없거나 회사가 작거나 하면 안 열 수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했다 치고, 뭐 주주총회 의사로 만들면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한 건데, 호반건설에 2024년 주총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취재를 한 게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호반건설에서 김철희 전무라는 분이 뉴스타파 쪽으로 내용 증명 보내서 회사로 찾아와서 위력을 행사했다. 음. 그리고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총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게 뉴스타파 쪽의 주장이고요. 그 뒷페이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뉴스타파 쪽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소집 통지서는 보냈는데 주총은 열지 않았고요. 그 주총은 서면 결의로 진행을 했다라는 게 우선 호반건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 고전 페이지요. 김삼영 씨는 올해 처음 주총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김 씨는 회장의 친동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자, 주주 현황이 나옵니다. 김상렬, 현재 회장 등등이 78%, 나머지 뭐 한 대충 한 2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후반 문화재단 장학회, 여기도 뭐 같은 편이니까 기타 주주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주총을 실제로 열어야 될 필요성을 거의 못 느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총을 안 했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대응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주총을 안 열었다고 할 게 아니고, 주총을 열었는데 끝났다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법적인 리스크도 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대놓고 주총을 안 했다라고, 동의를 안 한 한 명 때문에 열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호반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게, 그 호반 건설과 상대방은 현 회장님의 친동생, 그리고 전 호반건설의 법무실장입니다. 그래서 집안 싸움이다. 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자본, 호반건설의 주장을 하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페이지요. 네. 자본금 10억이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주총이 개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이 만약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저렇게 해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대놓고 저렇게 한 명 때문에 열 수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명백한 상법 위반이고요.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주총 관련된 소송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게 이제 무- 부존재 확인, 부당결의 취소, 변경 이런 것들인데, 소유의 이익이 있는 자,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아까 보신 바대로 회장님의 동생은 0.2%, 0.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소송 걸어봐야, 0.47, 0.5%네요. 소송 걸어봐야, 뭐, 딱히 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반건설은 기상장사네요. 기상장사. 그 아까 주주명부 보니까 뭐 내용이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자본금이 한 276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서면 결의로 상법상 서면 결의가 가능한 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아니란 얘기네요. 276억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반 건설사. 이거 형제의 난인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법무실장이 전 국방고사 법무실장이 동생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아, 이 양반 잘려서 이런 거겠죠. 잘려가지고 열받으니까. 보통 제가 다녔던 비상장사도 주주총회를
그러니까 비상장사가 이제 주주가 많은 비상장사가 있고 주주가 이제 50인 미만 비상장사가 있었는데 50인 미만 비상장사들은 그 50인 미만 비상장사는 대부분 이제 최대 주주분이 한 46%, 특수관계자 포함하면 한 이제 51%가 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후반건설하고 비슷하게 엽니다. 정확히 말해서 비슷하게 페이퍼워크, 서면 공충의 의사록을 작성해 놓고 그냥 진행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막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사처럼 2주 전에 공고 이런 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뭐 팜플렛 걸고 막 회의실에서 이렇지 않고요. 그냥 사장님실에서 최대 주주분 보통 대부분은 사장님이 최대 주주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와가지고 아니면 오셔가지고 이제 둘이서 커피 마시는 그 자체가 이제 주주총회죠. 근데 호방건설은 워낙 크고 하지만 주주가 최대 주주에 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주분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그 실장이라도 상장사처럼 그런 주주총회는 열지 않겠죠. 하지만 음, 하지만 이제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런 건 결정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이제 뭐 이사감사 보수 여기도 이제 이사감사 보수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결의했으면 배당금 이제 배당 결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주주총회는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소집 공고나 소집 결의는 따로 공시가 안 나가지만 감사 보고서에 보면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같은 데 보면 그 예정 처분 예정 일자가 곧 주주총회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 호반건설에도 이게 주주총회 처분 예정일이라고 해가지고 24년도 3월 29일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건 뭐 윤결 대무대표에는 뭐 3월 14일 날 결의를 이사회에 확정됐고 뭐 2주 전에 당연히 이 법상 자체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근데 너무 변명이 여기 이제 실장님 전무님이신가? 이 양반은 김철희 전무님 너무 변명이 옹색하시네. 서면결의는 이거 무슨 서면결의 저분 보통 이 정도의 CFO급이면은 기본적으로 그좀 이런 상법이나 법 그러니까 회계사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진짜 여기서 실무를 해서 탄탄히 올라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뭐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명 때문에 일중에 열 수 뭐 없는 거 아니야? 한 명 때문이라도 열었지. 그 한 명이 보통 대부분 한 명 때문에 열죠. 그 한 명이 최대 주주라서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 뭐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 징징이 회사 입장에서는 징징이 때문에 열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리고 서면 결의했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인 거죠. 거기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아마 여기 뭐 정관은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정말 비상장사하다 보니까 정관에 보면 서면 결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있는지 서면 결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회사일 텐데 당연히 없겠죠. 자본금이 이제 200억이 넘는 회사가 이제 정관에 서면 결의를 집어넣지도 못했을 거고 네. 그런 부분이라서 좀 너무 대응이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요 비상장사들은 요 두 개가 2개월 넘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그 지분율이 진짜 그 유의미한 숫자 한 49%? 40, 50%가 넘으면 내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를 뺏기지 않은 상황에서는. 뺏기면 당연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사 업무 집행정지, 뭐 이사 해임 뭐 다 알죠. 근데 보통 그 주주총회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내가 최대 주주가 아니고 내가 경영진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참석을 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거고요. 비상장사는 뭐 다른 뭐 이면 계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장사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코방건설 나름 큰 데인데 이따구로 처리를 한다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나와서 대응을 했던 그 전문이 나와서 이제 기자를 맞이했으면 그냥 알았다 좀 기다려라 우리 회사 법무팀 불러줄게
라고 하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음, 재무관리실장이면 CFO인데, CFO가 한다는 소리가 한 명 때문에 이럴 수는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자분이 이제 주주 총리가 열 수 있겠느냐? 아니요. 서류로 했는데 의견서를 다 받아가지고 어, 그 주주총회 안 엽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너무 위험한 얘기네. 아, 이거는 아마 이게 그 10시에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동생이 위임장을 받아서 찾아갔는데 아, 안 들여보내주니까 근데 이 전무님이 나와가지고 대답까지 한 거 보면 좀 보통 입국컷인데, 입국컷. 아까 위에서 포스코처럼 굳이 CFO, 그리고 국반건설이 조그마한 회사도 아닌데, CFO까지 전문의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게 참, 다른 분들은 여기서는 못 받아가지고 한 분 때문에 통해서 한 분이라도 한 분이 아니라 원래 열어야죠. 예, 열어야죠. 이거는 뭐 부존재. 이거는 이제 부존재 소송, 무효 확인이 아닙니다. 무효 확인이 아니라 이건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 제가 여기 법무팀이면 저 양반이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다. 주총은 다 열었고 그 10시에 연과 동시에 10시 5분에 끝났다. 이 양반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너 대화하고 있는 그 회의실 옆에서 끝났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무팀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뿌리 자르기. 그리고 이 양반은 그에 상응하는, 김철희 전무님은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 우리 여기 형님께서, 여기 후반, 그, 홍열이 형님께서 무언가가 그 대가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 것을 그렇게 작지 않은데, 예, 오늘은 주주총회 관련된 소송과 비상장 회사, 굉장히 큰 비상장 회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